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이상한 문자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 주문했던 제품을 언급하면서 배송 문제가 있다고 하는 문자 말이죠.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해킹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SK텔레콤, 쿠팡, KT, 롯데카드, 넷마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들이 줄줄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기업들 전부 국가가 인증한 보안 우수 기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정보는 안전한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각 개개인이 즉시 조치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을 뒤흔든 해킹 사태의 충격적인 진실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만 봐도 무려 수천만 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유심 정보가 유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3자가 여러분의 전화번호 통화를 하고 문자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금융 앱 인증까지 가로챌 수 있죠. 쿠팡은 어떨까요?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무려 5개월 동안 탐지도 되지 않은 채 유출됐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문 내역까지 모두 털렸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기술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업들은 모두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줄여서 ISMS-P라는 국가 인증을 받은 회사들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이 회사는 보안이 철저합니다 라고 인증서를 발급해준 기업들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인증이 완전히 유명무실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10년 넘게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터지면 사과하고 보상하고 책임자 한 명 물러나고 끝. 그리고 몇 달 후면 또 다른 기업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건 특정 기업의 불운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 생태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SK텔레콤 사건부터 보죠. 정부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계정정보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해커가 서버에 침투했을 때 그 서버에 다른 서버들의 계정 정보가 평문으로, 그러니까 암호화도 안 된 채로 그냥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금고 비밀번호를 금고 위에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은 셈이죠. 더 가관인 건 이 비밀번호가 몇 년 동안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현관문 비밀번호를 10년째 똑같이 쓰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 과거 사고를 은폐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SK텔레콤은 2022년 이미 악성 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진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어요. 당연히 정부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당시 제대로 조사했다면 3년 후 터진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를 묻어버렸고 그 대가를 3년 후 수천만 고객과 함께 치르게 된 겁니다. 세 번째, 핵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심 인증키, 이른바 카이 값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습니다. 이건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GSMA에서 권고하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실제로 KT와 LGU+는 다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SK텔레콤만 안 했습니다. 왜일까요?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난 진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영업이익 대비 고작 3.29%였습니다. KT가 15%, LGU+가 7.34%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죠. 가입자 100만 명당 정보보호 인력도 15명으로 통신사 평균 17.7명보다 적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돈을 아끼려고 보안에 투자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천만 고객의 정보 유출로 돌아왔습니다. 쿠팡 사태는 더 심각합니다. 이건 외부 해킹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사건을 내부 기술 정보에 기반한 인증 우회 공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JWT 서명키 관리 실패. 쿠팡은 내부 시스템에서 사용자를 인증할 때 JWT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서명키가 있는데요. 이 키가 퇴사한 개발자 계정과 연결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퇴사 처리 과정에서 이 키를 폐기하지 않은 겁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직원이 퇴사했는데 그 직원의 출입증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둔 거죠. 아니, 출입증뿐만 아니라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그냥 준 겁니다. 공격자는 이 키를 이용해 합법적인 사용자인 것처럼 위장했고 고객 데이터를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술적 방어 체계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고객 정보를 조회하는 API에 속도 제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누군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정보를 조회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하고 차단합니다.
마치 ATM에서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리면 카드가 잠기는 것처럼요. 그런데 쿠팡에는 이런 기본적인 방어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무려 5개월 동안 3,370만 건의 정보를 빼가면서도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IT 업계에서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개발자가 테스트하는 환경과 실제 고객 데이터가 있는 운영 환경은 철저히 분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개발자 계정으로 실제 고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국제적 기준에서 보기 힘든 관리 부실입니다. 정부 조사에서는 조직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핵심 임원이 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한국 개발팀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보안 정책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가장 큰 문제는 보안은 비용이라는 경영진의 인식입니다. 보안에 투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습니다. 반면 마케팅이나 신규 서비스 개발에 투자하면 바로 매출이 올라가죠. 단기 실적에 급급한 CEO들은 보안 예산을 가장 먼저 삭감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 회피 구조입니다. 사고가 나면 IT 부서장이나 보안 담당자만 책임지고 물러납니다. 정작 보안 투자 결정을 내린 CEO는 사과 한 번 하고 끝입니다. SK텔레콤 사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명확히 했습니다. 보안 리스크는 IT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CEO의 경영 판단 문제다. 세 번째는 유명무실한 인증 제도입니다. ISMS-P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줄줄이 해킹당하면서 이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제야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예비심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수천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뒤니까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첫째, CEO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해킹 사실을 은폐하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논의 중입니다. 또한 CEO를 선임할 때 보안 감수성을 핵심 덕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적 방어를 강화해야 합니다. 계정 관리는 다중인증을 기본으로 하고 중요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야 합니다. API에는 속도 제한을 걸고 이상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죠. 실제로 KT는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 대형 사고를 겪은 후 이런 시스템들을 전부 구축했습니다. CEO 직속으로 보안 조직을 강화하고 AI 기반 이상 탐지 시스템까지 도입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이후 10년 넘게 대형 사고가 없었습니다. 셋째, 인증 제도를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통신사나 대형 플랫폼 같은 핵심 기업에 대해서는 ISMS-P 인증을 의무화하고 기준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고 발생 시 특별 심사를 실시해서 중대 결함이 발견되면 인증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입니다. 첫째,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세요. 특히 쿠팡이나 SK텔레콤을 사용하신다면 해당 계정뿐만 아니라 같은 이메일을 사용하는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꿔야 합니다. 둘째, 2단계 인증을 반드시 활성화하세요. 비밀번호가 유출되더라도 2단계 인증이 있으면 무단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계정은 모두 지금 바로 설정하세요. 셋째, 의심스러운 문자와 전화를 조심하세요. 앞으로 실제 주문 내역을 언급하면서 배송 문제가 있다거나 결제 정보를 확인하라는 문자가 올 수 있습니다.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마시고 공식 앱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넷째, 통신 서비스에서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세요. SKT 사용자라면 갑자기 기기가 변경되거나 로밍이 활성화되는 등의 이상 징후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이건 유심히 복제됐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건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기업들이 고객의 정보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민낯입니다. 정보 보호는 더 이상 비용이 아닙니다. 기업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들도 기업만 믿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보안 기본기를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정보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